이번 에듀 썰전에서는 3월 주제로 이제 성적과 진로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성적과 진로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참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도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각자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시선 김진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라이즈의 임정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학교 생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 생활에서 챙겨야 될 중요한 가치로서 성적이 중요한가 아니면 진로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혜 대표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성적이 중요하죠. 성적이 중요합니다. 겨울방학을 잘 보낸 학생이라면 그것에 대한 결과표가 될 거고요. 네. 소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습을 열심히 했다라면 그것에 대한 결과표일 것이고 설사 겨울방학을 학습적으로 충분히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더 불안해서라도 성적이 더 궁금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학기 중에는 더더욱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뭐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 분명하고요. 또 겨울방학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아마 성적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또 특히 학기 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시기거든요. 특히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자신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할 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 학기 초라면 제 생각에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도 성적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 근데 그런 접근이라 일 수 있겠지만 결국 제가 어저께 만나본 친구도 성적이 되게 상위권인데요. 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설계를 너무 잘못해서 네. 그러니까 1학년 때 영어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자기 적성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무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많은 부분은 그런 고민을 차라리 처음에 학기 초에 동아리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수행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이 시기에 뭔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다지고 했었다면 훨씬 더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관심이 없는 활동을 선택했고 그 선택 때문에 한 학기 또는 1년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활동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기 초라면 더욱더 진로의 방향성 혹은 자기의 목표 전공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영인 대표님께서 3월 달에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네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우왕좌왕 때문에 1년을 버린 거라면 3월 달에 했어야 할 활동이라기보다는 이미 겨울방학 때 끝냈었어야 할 활동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이 학기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는 정글이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정글인데 아이들끼리 비교 우위에 놓이게 되는 시점은 내가 어떤 진로 활동을 하느냐 때문에 이 아이의 품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소위 옳던 그르던 매겨지는 그 등급은 성적에 의해서 더 많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진로가 잘못 설계가 됐을 때에는 우리 아까 입시 말씀하셨는데 보완책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을 수 있고요. 논술전형도 있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순수히 자기가 교과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취했는지 그 사고력을 판단하는 수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중간고사. 매번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아무리 비교과가 훨씬 좋다라고 하고 진로 체험 활동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입학사정관들에게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활동 내역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학교가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진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단계 높은 학교를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성적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같은 성적을 갖고 있을 때 한 단계 높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다는 측면에서는 진로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너무 입시 쪽으로 가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 줄 세우기에서 뒤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과연 성적이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그럼 학교에서 그럼 방치돼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친구들도 그 자신들이 학교에 진학, 혹은 대학을 포기하거나 혹은 전문대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혹은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도 미리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된 활동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진로 탐색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한번 또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으로 가야 돼. 근데 성적을 자꾸 받으라 그러는 거야. 나는 미술로 가야 돼. 물론 미술도 성적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이런 그 직업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게 참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방향성을 잡고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이 돼 있고 그 연습이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바로 사회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진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수층만 다니는 극상위 대학으로 갈 것이냐, 이런 네. 레벨의 결정은 사실 성적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연습을 얼마나 충분하게 할 것인가는 사실 학교에서 많이 진행이 그러니까 돼야 아까 좀 되거든요. 물론 정교한 설계를 위해서는 양쪽이 네네. 다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있어서는 실제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의 취업 말씀하셨는데, 취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취업 유지율이라는 게 요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취업을 했다라면 내가 직장을 더 오래 다니는 거죠. 상급 학교로 갈수록 취업 유지율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도 그럴까요? 그럼요. 그건 제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데 취직이 됐는데 취업 유지율이 높다?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소위 우리가 선호하는,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고도 있습니다만은 대기업들 입사자들의 평균 체류 기간을 보게 되면 좋은 학교 출신들이 더 오래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회사가 나에게 전공 혹은 내 적성에 적합한 내용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닐만 했고, 다니다 보니 사실 또 괜찮더라. 내가 생각했던 전공이라든가 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 중에 요만큼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 전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거든요. 아무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학년에게 X냐 다니고 X들 다니는 것 자체가 맛은 보여줄 수 있어도 그 직업이 갖고 있는 본질 자체를 교육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통분모는 뭐냐? 교과학습도 일종의 전공교육이다. 진로교육이다. 왜? 다양한 전공과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들에서 요구되는 기초소양 과목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 공부 자체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진로교육하고 이율배반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네.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뭐 어떤 직업을 유지하는 비율을 그 학교 출신 레벨하고 비교하신 거는 사실 아직은 저도 이해가 되진 않아요. 네. 그 자료는 다음에 팩트 체크해서 제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농담으로 그럴 수는 있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근데 보통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 받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긴 해요. 네. 하지만 그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나하고 잘 성향적으로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거는 상식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학교에서 이걸 다 그러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런 걸 다 어떻게 꼼꼼하게 챙겨줘요? 우선 학교에서 성적부터 챙겨요. 당연히 성적을 챙겨야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같은 미용의 어떤 진로를 가져갔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기술만 배워서 미용업을 진출하는 뭐 그런 단계와 뭔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겸비해서 나가는 것과 거기에 또 더 좋은 학력이라고 하는 레벨을 갖고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사회로 나가는 것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 또는 그런 것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받는 어떤 뭐 사회적 보상에 대한 크기,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으면 분명히 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 초점을 그러니까 좀 맞춰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초점은 대입의 합격.
진로가 초점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어떻게 행복 네, 뭐 이런 네, 약간 그렇죠. 물론 뭐 네, 약간 네. 약간 그런 아이들에 맞춰서 가는 거 물론 뭐 진로만 한다고 저 행복한 건 네, 아니겠지만 또 어떤 초점으로 좀 얘기해야 될지도 좀 고민해 볼 대표님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들의 행복 말씀하셨는데요.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진로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이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진로를 얘기하는 것이 성적이 덜 되는 학생들에 대한 도피와 위로의 수단이 진로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되면 아까 입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이 안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야 진로 찾자, 적성 찾자, 관련 활동하자. 자 학생부 종합전형안에서 성적 좋고 비교과 좋은 학생들, 소위 말해서 활동 내역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성적은 안 좋은데 활동 내역 좋은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만 좋다. 학생부 교과 전형 혹은 수능 전형, 다양한 전형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 혹은 이 아이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교 생활 자체가 유의미해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교과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거죠.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학은 학습하려고 하는 상위 학교로 가는 것을 진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중요하다는 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건 저도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컨셉이 자꾸 아이들의 행복, 꿈 뭐 이렇게 나가면 너무 초점이 멀어지기 때문에 진학적 관점으로 조금 원장님들에게 도움되는 관점 좁혀야 된다는 건 좀 공감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같은 성적대라도 자기의 어떤 진로 적성과 목표 전공 혹은 앞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사회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있는 학생과 그 방향성이 없는 학생과 비교할 때 훨씬적으로 입시적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다. 그리고 그 무기를 결정하는 시기가 요 3월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이런 것에 대한 포커스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했다라면 학교에서 중위권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단기적인 지금 자기의 본분도 다 안 했는데 멀리에 있는 그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중위권 이상 나왔다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한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관련 교과에 대한 적정 수준, 그러니까 최대의 경쟁이 첨예해지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그 과목에 대한 관심, 관련 과목에 대한 관심과 적정 수준에 대한 성적 자체는 그 학생이 정말 관련 전공과 적성에 대한 진정 어린 진심이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비단 꼭 등수뿐만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많이 공감도 되지만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건 그 중간 이하에 있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뭔가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 뭐 예를 들면 뭐 5등급 이하 아이들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문대에 진학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을 보면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질학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 자체도 되게 목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챙겨진다면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도 학종이라고 하는 카드를 좀 쓸 수 있는 거리가 있을 텐데, 사실 학생부 같은 것들 보면 그쪽 아이들은 오히려 성적도 안 좋은데 그런 어떤 이야기 줄거리마저 없으니까 더 어떤 진학이라든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저는 진로의 어떤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학교 내의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하위권 학생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따가 나오는 그 선생님의 역할 쪽에서 더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습니다. 네. 일단 1번 첫 번째 이걸로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